수도권 집값 상승에 요즘 말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어느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져서 눈살을 찌푸리겠습니다. 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기조가 시장에는 어떤 시그널을 줄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5일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 시세 차익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그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집값이 얼마입니까? 아니 온 국민이 자 본인이 강남 살고 3년 만에 돈 차액을 아파트 처분해서 5억이나 벌고 나니까 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모양인데요. 지금 온 국민이 15년을 살았습니다.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다뇨. 평균 집값 모르세요?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모르세요? 네, 서울 전체로 따진다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뭐 합니까? 여기서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장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왜 두 번, 세 번 물으면 대답하십니까? 아니,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자, 하십니까? 10억 넘는 거 아시면서 예? 모른 척 이 하지 자리에서 마십시오. 지금 제가 장난합니까? 늘 장난을 해왔습니다. 제가 언제 장난을 자, 했습니까? 집값을 아시면서 왜 의원님께서 모른 척 그런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국민을 싸우고 있지 대표해서 않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대답하십시오. 의원님께서 평균 집값이- 그렇게 찬찬히 말씀하셔도 평균 집값이- 다 답변 드립니다. 평균 싸우듯이 하지 집값이 마십시오. 10억입니다. 자, 집을 최근에 처분하셨죠? 얼마의 차익을 얻으셨나요? 네, 정확하게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아, 본인 집값을 4억 8천이나 차익을 3년 만에 얻었는데도 기억도 안 나고 계산도 안 해봤다. 그 아파트는 4억, 산지 5억이 15년이 된 껌값이다. 아파트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한테는 3년 만에 5억을 버는 것이 그냥 기억도 안 나는 수치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15년 전에 산 아파트라니까 왜 자꾸 3년을 얘기합니까? 15년 전보다는 얼마 오르셨는데요?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3년 전 지금 시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안 올랐습니까? 어느 정권에서는 MB 정권 때 안 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정하세요. LP 정권 때 마이너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합니까? 제 아파트 거기 MB 정권 때도 올랐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죠? 예. 저희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놓고 물론 건전한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저런 네. 식의 논쟁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것 같죠. 저희도 논쟁 한번 해볼까요? 그 집값 상승의 원인,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많이 올랐죠. 당연히 지금 많이 올랐는데 저 노영민 실장이 공부를 진짜 안 하신 분 같은데 네. 뭐냐면 오른 이후에 이제 기반이 대출을 이제 좀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다주택자 완화 이런 정책에 기반한다는 것을 이제 피력하는 건데 아니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죠. 축구에서 지금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네. 작년에는 그 얼마 전에 0대 0이었다. 이 소리랑 똑같잖아요. 아주 그냥 상식을 초월한 얘기고 지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 해설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도 감정이 좀 안 좋아졌는데 예. 순간적으로요. 아니 그 국민의 어떤 역할을 녹을 먹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에 있는 분이 표현 자체가 저게 무슨 애들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정말 수준 이하의 논쟁을 펼치고 있고 또 물론 이제 야당에서 부동산 실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국민들이 아파하는 거를 감안하고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못 묻은 개가 못한다고 자기가 흠이 있으니까 네. 자꾸 피해 나가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걸 붙이다 보니까 그 말이 지금 저 말 때문에 아마 저도 지금 오늘 제대로 봤는데요. 저도 지금 화가 너무 나가지고 네.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왜 그때 사퇴할 때 대통령께서 소리를 안 하셨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빨리 예. 제 생각에는 오늘이라도 즉시 저 내용을 보니까 저분은 더 이상 계셔서는 국가의 어떤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좀 판단됩니다. 지금 솔직히. 예. 소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우리 교수님이 너무 강력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뭐 또 개인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국민이 바라볼 때는 저도 이 영상을 처음 봤거든요. 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 질문 자체가 좀 자극적이긴 했지만 대응 자체가 사실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고 정책의 효과가 안 나와서 죄송하다, 우리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되는데 이제 또 지난 MB 정권까지 덜 먹여가지고 괜히 더 논란을 일으켜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어디가 많이 올랐냐라고 하면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고요. MB 때는 당연히 뭐 지역마다 달라요. 한강 르네상스 때문에 한강 지역, 반포 지역은 또 많이 올랐고 또 버블 세븐 지역은 좀 덜 올랐고 전반적으로 안정이 됐다가 박근혜 정부 초반에 좀 집값이 떨어졌다가 그 후에 계속 상승을 했는데 MB 정부 때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올랐는 거는 괜찮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우라통이 그렇죠. 터지고 좀 속상하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예. 그 노영민 실장이 서울 반포집을 팔아서 얻은 시세 차익이 8억 5천만 원이 맞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뭐 부동산에서 많이 쓰는 용어 똘똘하는 제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똘똘하지도 않다라고 했어요. 공감하십니까? 이분은 다른 나라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8억이 직책에 넘는데 계시면 똘똘하지. 그러니까 8억 5천만 원 시세 차익인데. 아니 이게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예. 서울 평균 가격하고 전국 가격 데이터를 다 받아보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이 이제 자기의 흠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까 보신 분 같이 야당분이 좀 매섭게 몰아붙이니까 그거를 예. 좀 슬기롭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저도 좀 뉘우치는 바가 많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 좀 이해 바랍니다. 이러면 끝날 얘기잖아요. 그냥 네. 세 마디면. 그거를 굳이 자꾸 일을 더 키운 거죠.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혀 저는 공감할 일도 없고 저분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으신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이라도 빨리 저분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좀 계시든지 아니면 이거는 진짜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자아내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심각하게 정부에서 좀 고민하셔가지고 사과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노영민 시장님도 그분의 개인적인 입장을 알지만 자기 눈높이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교수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학생 입장에서 알아듣게 해야죠. 예, 그럼 예. 그 부분 맞추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네네. 때는 이분도 뭐 그동안 잘 살아오신 걸 알겠지만 조금 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본인이 좀 자각하시고 좀 근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더 편하게 좀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끊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똘똘하지도 않다. 10평짜리다. 10평짜리 시세 차익 8억 5천이면 똘똘한 거 맞잖아요. 굉장한 자괴감이 드는데요. 10평짜리. 그 똘똘하지도 않는 아파트를 못 가진 우리는 어떨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예. 뭐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뭐 강남 아파트 응감생신이고 이거 뭐 그림의 떡인데 그 아파트를 가지고도 똘똘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더 큰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반대로 이제 전문가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 아파트가 핵심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 대단지 새 아파트도 아니고 설의 아파트 세대수도 작고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주도주 랜드마크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강남 아파트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부의 기준, 부동산 대책의 기준에서 보면 그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강남 3구 다 묶였고요. 또 9억 초과되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바라볼 때는 고가 아파트, 똘똘한 한 채 아파트가 정부에서 만든 기준인데 그 정부 기준에서 바라보면 똘똘한 한 채가 맞거든요. 그래서 네. 각종 규제들이 타깃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또 정책의 핵심인 청와대 비서실장님이 똘똘한 한 채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강남 아파트를 왜 규제했고 똘똘한 한 채도 아닌 다른 아파트들은 왜 그렇게 규제를 했을까? 각각의 사정은 다 있잖아요. 노영민 실장님도 분명히 사정은 있을 텐데 그렇게 사정을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있는데 예. 정부는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고 기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똘똘한 한 채 발언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고 오히려 더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노영민 실장을 자꾸 뜻하지 않게 언급을 하게 되는데 노영민 실장이 이제 또 저 자리에서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10억 원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네. 반면에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게 일부의 통계다라고 했단 말이죠. 평균 가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들어가겠지만 어느 쪽 주장이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한 두 교수님? 분이요?
두 분 다 틀렸습니다. 두분 다 틀렸고 틀렸습니까? 김현미 장관님은 그나마 조금 맞췄습니다. 반은.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일부의 통계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데이터를 한번 정확하게 볼게요. 우리가 10억이라는 기사가 부동산 114에서 나왔었어요. 네. 서울 평균 매매가 10억 뭐 돌파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밑에 이제 내용들을 그 받았으면서 이제 언론에 이제 회자가 됐었는데요. 그 제가 모방송에도 말했지만 그 구성 내용을 보면 리포트 내용을 보면요. 16개구는 10억을 넘지 않았음 이렇게 돼 있고 원래 그런 데이터나 분석이 나오면 표본이나 통계 방법이나 시기 어떤 뭐 표본 조사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네. 정확한 통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확한 통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은 일부의 통계라고 표현한 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네. 그 일부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분석 리포트를 낸 그 114 그 연구원분이 해명할 부분이고 노영민 실장은 그냥 그걸 믿은 거죠. 그걸 받아가지고 언론들이 그대로 쓴 거를 그냥 정확한 데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영민 실장은 그걸 그대로 믿은 거고. 그러니까 이분은 또 이분이나 장관님이나 어떤 데이터의 어떤 분석이나 어떤 깊이 공부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김현미 장관님의 말씀은 일부는 맞는 말씀이고 노영민 장관님은 그냥 뭐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받아서 얘기한 수준이니 어떤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두 분 다 틀렸는데 김현미 장관님 말씀은 일부는 맞다. 그래서 통계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교수님하고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예. 싶은데요. 뭐 통계적으로 보면 통계는 이제 조건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어느 아파트를 했느냐, 아파트만 했느냐, 뭐 빌라까지 다 포함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통계 자체도 수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특히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냐거든요. 그러면 뭐 일부 통계를 가지고 10억 원이 안 됐다 그런 논란보다는 국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다수의 국민들 그러니까 뭐 중산층 이상이 내가 살만한 아파트 사고 싶은 아파트의 수준을 봤을 때 뭐 25평 전용 한 59제곱미터 기준에서 봤을 때 어지간한 아파트들은 요즘 다 10억 가까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노영민 실장님이 말씀하신 10억 정도가 타당한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어제 장이동에 갔었거든요. 장인 예. 뉴타운 가셔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네. 장인 뉴타운도 이제 전용 84제곱미터가 10억 원을 넘었더라고요. 12억, 11억, 12억 정도 가는데 이제 그분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정부 정책에 이제 적극 호응을 해서 2017년도에 집을 팔고 전세를 사셨거든요. 네. 살려고 하다가 집값 잡는다고 하니까 안 사고 기다렸는데 그때 집값이 한 6억 정도, 자기가 예. 전세 살고 있는 집이 6억 정도고 전세가 4억이었는데 살까 하다가 이제 정부 정책을 믿고 이제 기다렸는데 그 집이 지금 12억으로 올랐단 아이고, 말이에요. 두 배가 올랐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영민 실장님이나 이렇게 나오는 논란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난다. 너무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난다. 나는 믿고 기다리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수의 물론 뭐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른 분들은 속으로 기분 좋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집을 못 사거나 무주택자들은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굉장히 속상한데 정부에서는 10억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논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공허한 메아리,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습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막차 놓칠까봐 이제 대출을 끌어모아서 이제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를 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꼼수를 막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은 좀 사겠다라는 그 심리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혔네. 데이터가 지금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거래 절벽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보도가 안 나옵니다. 지금 이 50개 언론사가 서칭을 하면 한 군데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사들이 무슨 담합을 했는지 그렇게 팩트를 계속 보도하는 분들이 지금 8월 27일자로 아파트가 15,000개 거래되다가 6월 달에 15,000개, 7월 달에 한 500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서울 시내 네. 아파트가. 예. 근데 1,700개예요, 지금. 8월 27일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요. 그러면 10분의 1, 반에 반토막이 났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앵커님이 말씀 주신 대로 영끌에서 아직도 사고 있다는 멈춘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래 절벽이잖아요. 영끌이 언제 됐냐면 6월, 7월에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유추해보면 저도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나리오를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언론의 보도 행태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은 일단 4.15 총선에서 여당이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분들이나 이 일부 기득권 분들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게
이 집권 여당이니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구나. 그러면 빨리 팔아야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거 아니에요. 총선에 졌기 때문에. 그럼 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언제냐? 7월이 국회거든요. 그럼 6월, 7월밖에 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4월, 5월부터 보도들을 보면은 공급 부족, 패닉 바잉이 계속 듭니다. 전 네네. 보도에. 기억나실 거예요. 공급 보도, 뭐 공급 부족. 근데 막상 공급 부족이 아니거든요. 공급 부족이면 이게 거래량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월, 7월에 기득권과 기득 편향적인 언론분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물건을 많이 털었잖아요. 그때 이제 영끌할 분위기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심각한 분위기니까 이게 더 오를 것 같거든요. 나부터도. 네. 그러니까 사게 되잖아요. 예. 사고 났는데 6.17 대책과 7.10 대책, 8.4 대책 법안 통과가 8월 4일에 됐어요. 딱 되고 나니까 거래가 확 줄었다는 건 뭐예요? 투기 가수요가 시장을 흔들었었는데 그게 빠져버렸잖아요. 그럼 실수요자분들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럼 암만 그래도 영끌이 있다라 그러면 그래도 반토막은 나야죠. 15,000건에 5,000건은 돼야 되는데 1,700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주시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패닉방이나 공급 부족 이 논리는 잘못된 팩트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거래 절벽이 결국에는 소비 수요 심리를 잠재웠다를 반증하는 결과다. 이번에도 교수님하고 좀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구매라고 하면 이제 구매 욕구가 있고 구매 능력이 있는데 정부는 구매 능력,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든지 뭐 세금 규제 여러 가지 구매 능력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구매 욕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뭐 집을 가지고 싶은 마음, 돈을 벌고 싶은 마음, 불안한 마음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규제를 해서 집을 못 사게 다 틀어막으니까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뭐 취득세도 올라가고 양도세도 올라가고 보유세도 올라가고 대출도 안 나오는데 쉽게 살 수가 없으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안정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사는 사람이 있고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집값이 좀 떨어져야 이제 시장이 안정이다 또는 뭐 내가 괜찮다라고 느낄 텐데 네.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막상 가보면 매물 자체도 없고요. 매물은 많은데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가보면 매물은 몇 개 없고 살 사람 또 몇 명 없는데 그나마 매물이 더 없으니까 한 개만 거래돼도 지금 또 5천만 원 뭐 1억씩 오르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거래량 수치만 보기에는 좀 이렇게 규제를 다 틀어 막았으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7년, 8년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정은 뭐 언젠가는 된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틀어 막은 정책의 효과 때문에 주택 시장이 안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금융공사 같은 곳에서 해주는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군요.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서민들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현재 시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고 가격 대비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예전처럼 70% 이상이 돼야 주택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지금 포션인 것 같아요. 네. 자산 현황이. 그거를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지금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강화했는데 일부 분들이 이제 1금융권은 되질 않으니까 2금융권이나 이렇게 말씀 주신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또 보금자리론도 또 막아놓으니까 조금 매수 어떤 여력이 좀 약해졌어요. 실수요자들한테 본의 아닌 피해가 가는데 정부는 그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3기 신도시 물량과 서울시에 분양하는 물량을 그 영끌에서 살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 살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그거를 사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도기 시간이 조금 있겠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정부가 그럼에도 서민들이 조금 피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참고 만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억대거든요. 신축 아파트가 새로 네. 나오는 것들이 입지도 다 좋고요. 그러면 지금 9억, 10억짜리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미스매치는 있지만 정부가 그런 것을 좀 표현을 잘 해주면서 대출을 막아야 서민들이 좀 그나마 위안을 잡을 텐데 무조건 소장님 말처럼 막아놓고 막 하니까 거래량 그거로 주는 것도 있고 가수요도 다 줄고 이래서 시장이 약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 다들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를 이제 잘 표현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뭐 이상한 실수들을 하시니까 더 이제 국민들은 불안감이 쌓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7년 동안 127만 원 예측을 했는데 발표할 때요 저번에
그러면 27만 원 정도가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유의성이 있으니까 그거 뺀다 그래도 100만 원은 공급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7년이거든요. 네. 우리가 더듬을 게 노태우 정부 때 200만 원 할 때 임대차 보법 바꾸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됐고 그 10년 동안에 경제성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저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200만 원 중에 서울 수도권에 공급된 물량이 80만 원입니다. 그때는 인구가 1년에 40만씩 늘 때요, 서울시가. 네. 근데 지금은 인구도 안 느는데 100만 원을 지금 7년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지금 뭐 자산관리 개념에서 정확히 보셔야 돼요. 앞으로 7년 동안 100만 호가 서울 수도권에 나오는데 노태우 때를 더듬어 보시면 80만 호가 공급이 됐어요. 1기 신도시가. 네. 그러면서 시장이 많이 안정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보셔서 시장을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주택자분도 마찬가지로 이 스케줄이 지금 막 혼돈스럽고 뭐 패닉방 이런 걸로 막 어렵다, 정신없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신데 차분하게 이번 달 거래량, 다음 달 거래량 보시면 가라앉았다 그러면 정부의 공급 대책이 확실하다라면 시장은 노태우 시대 때 우리가 누렸던 주택 가격은 안정되고 중산층 늘어나고 이런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좀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의견이세요? 김 소장님? 아니, 뭐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네. 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꼭 노태우 시절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가장 문제가 그거 같아요. 결국에는 정부를 못 믿는 거잖아요. 신뢰가 떨어지고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100만 호 말씀해 주셨는데 저조차도 계획을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과연 100만 호가 될까? 노태우 시절에도 100만 호 정도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100만 호가 공급이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내심 못 믿는 불안한 분위기가 있고 최근 통계를 보면 30대들이 그나마 줄어든 거래량 중에서 30대들이 이제 연끌을 해서 많이 샀는데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이제 안타깝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보면 이제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주식 투자 그나마 주택은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주식 투자로 몰리게 되고 그나마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신용 대출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 다니거나 능력이 되는 분들은 신용 대출을 받아서 지금 뭐 내 집 마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대출 규제를 하는 것도 좋고 뭐 3기 신도시를 뭐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좋지만 그렇다면 충분히 설득을 하고 공감을 해서 좀 기다려 달라라는 시그널을 충분히 줘야 될 것 같고 꼭 사야 되는 실수요자라면 이렇게 막을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은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또 실수요자들은 1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게 길을 좀 더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로 0.01% 상승했는데 두 분 보시기에 정책 효과가 진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지요? 홍남기 장관님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하셨나요? 네. 참 이분도 뭐 약간 아까 말씀 나눈 그분과 뭐 유사한 부류의 분 같은데 느낌이 왜냐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대답하실 때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집을 사야 하느냐는 질문에 네. 뭐라 그러냐면 판단을 잘하라고 판단을 잘해야 얘기했다는데요. 애매해요. 이게 할 소리인가요 경제부총리가? 판단을 잘하라.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뭐 보고 계시다라면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 텐데 아니 국민들이 국민 70% 이상이 무주택 서민이고 그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판단을 잘하라고 하는 게 뭐 이게 어디 공직자가 할 소리입니까? 국민들한테 그동안 너무 좀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고 인제 0.1% 조금 둔화되니 조금만 정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 네. 아닌가요? 제 말이 틀리더라면 한번 뭐 제가 아니, 안 틀린 것 동의합니다. 같아요. 명확한 네, 시그널을 맞아요. 줘야죠. 네. 네, 정확하게 주고 그동안 잘못했다. 근데 신호가 이렇게 오니 효과가 나타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부를 믿고 그리고 공급 대책 차질 없이 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공직자가 할 얘기지. 여기다 대고 판단을 잘하라고요? 이게 무슨 뭐 진짜 수준 이하의 발언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도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한 것 같고 네. 국민들이 지금 아까 그분들 뭐 이어서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민주당 이쪽 분들은 집권 여당 됐다고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오만방자한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말들을 보면은 연타요 막 이어서 쉴만하고 까먹을 만하면 또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정작용을 기대할 게 아니라 이 계신 분들 입단속 좀 잘 하셨으면 그러면 국민들이 차라리 믿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소리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부탁입니다. 예. 네, 한 교수님의 심기를 많이 건든 것 같네요. 여러 발언들이. 알겠습니다. 김현 소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겠는데요? 네.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 만냥 빚이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명언이 뭐 나왔네요. 이게 정책의 효과 뭐 이런 얘기는 국민들이 보고 결과를 보고 체감을 하는 거지 효과가 나온다라고 말을 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말만 앞세우지 말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기다려달라. 쉽지 않겠지만 우리도 일관성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시그널을 꾸준히 줘야 되는데 또 판단을 잘하라고 하니까 뭐 잘이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잘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사야 되는지 사지 말라는 기다려야 말 같은데 되는지. 차라리 사지 말라고 하든지 사라고 하든지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네가 알아서 잘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말로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2017년에 그분도 제가 어제 만난 분도 정부에서 판단 잘하라고 해가지고 판단을 잘했단 말이에요. 안 사고 기다렸는데 지금 집값이 2배 올랐는데 지금 또 판단을 잘 하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네. 지금까지는 집값이 쉽지 않게 잘 안 잡혔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일관성 있게 우리가 추진할 테니까 믿고 네. 기다려달라.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은 하셔라. 우리가 필요한 분들 실수요자들은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시그널을 좀 주는 게 맞지 그러게요.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 또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대체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달라. 뭐 영끌 발언도 논란이 됐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죠. 결국 저희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정말로 정부 기대대로 더 떨어질 것이냐. 그래서 지금 사지 말고 더 기다렸다가 사도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해 본다면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이제 표현의 방식이 잘못됐지만 네. 내용은 좀 맞는 시장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거래도 일단 중단이 됐고 지표들도 좀 다운됐고 예상했던 것보다 전세 폭등으로 해서 예전에 우리가 89년도 임대차 보호법 통과됐을 때 그 애석하게 돌아가신 분이 한 17분이나 돼요. 그래서 너무 이 전세난이 심해가지고 근데 지금 네. 그런 일도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어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장의 어떤 체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서민들도 마찬가지로 임차인들도.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정이 되면 정부가 공급 대책만 계속 뭐 립 서비스를 많이 하셨고 계획 좋은 거 발표하셨는데 그것만 투명하게 스케줄을 준다라면 시장이 거기에 맞춰서 수요하실 분들은 지금 필요한 분들 하실 거고 기다릴 분들은 네. 기다리고 이런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지금 안정세가 이어져서 좀 안정적인 하향 안정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또 자꾸 말 실수하시고 또 얘기하지만 이러다 보면은 믿음도 안 가고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지금 또 영끌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급 대책 잘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다라면 국민들한테 잘 전달해 주고 해서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고 어떤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네네. 집값이 안정돼야 될 때는 됐거든요. 한 8년 정도 상승을 했고 규제도 많이 누적이 됐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변수가 또 유동성하고 저금리가 있잖아요. 유동성 저금리가 있고 네. 집값이 떨어지려면 투자 심리 자체 집을 가진 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팔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똘똘한 한 채 서울 집은 일단 무조건 가지고 가야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서 지금 상황을 보면 단기간에 물론 최근 한 2, 3년 정도 상승처럼 그렇게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또 기대하는 것처럼 많이 떨어지느냐 그러면 그렇게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도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무조건 기다려 이런 좀 막연한 기대감 이런 거 주기보다는 네. 생각처럼 쉽게 또 많이 떨어져서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원 안정이 짧게 된다. 하면요. 네, 정도? 추원을 하면 이제 그 뜻이 뭔가 봤더니요. 단기 임대사업자 매물이 한 10만, 20만 채가 있고 처분 좋고 뭐 대출 매물이 좀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매물이 나오는 것은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걸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매물이 네. 어떻게 나온다는 단기 임대사업자 매물. 그게 2018년도에 호수가 20만 원인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1년 내에 배도를 안 하면 양도세가 중과가 돼요. 네네. 그러면 이 시기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 시기가 이 연말부터 내년 초 중반까지예요. 네. 물량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양도세는 지금 또 중과세라서 어떻게든 그분들은 버텨보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지 그분들은 않을까 면제잖아요. 싶은 감면 대상이잖아요. 단기 임대사업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려면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오늘 저희 토론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문호 교수,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